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지영이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지영은 항상 학교를 마치면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지영은 귀신 따위는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집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지영은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공부를 하다 귀가하게 되었다. 이미 해가 져 주변이 어두컴컴해졌고 달빛만이 간신히 길을 비추고 있었다. 지영은 평소처럼 폐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폐가에 가까워지자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 머리가 서늘해졌다. 그러나 긴장이 되긴 했지만 빠르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폐가 앞을 지나칠 때쯤 문득 창문을 스치는 검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심장이 덜컥하며 뛰기 시작했지만 혹시 잘못 본 거라 생각하며 지나치려고 했다. 그때 창문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은 기이한 눈빛을 느꼈다. 지영은 두려움을 억누르려 했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급히 폐가를 벗어나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등 뒤에서 어딘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길을 잃었니?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뒤 돌아볼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도와줄까? 침착하려고 애쓰면서도 결국 지영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아까 그 창문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창문에 빛이 비쳐 마치 그곳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한동안 심장이 쿵쾅거리며 멈추질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큰 소동이 있던 날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가족들은 그 집의 소문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지영은 친구들과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친구들은 전부 놀면서도 흥미로워했다. 그중 한 친구가 자신의 할머니에게 들었다며 이야기의 전말을 설명해 주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고 어느 날 그녀는 수상한 사고로 사라졌다. 그녀의 실종 이후로 그 집에서는 종종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했다. 특히 그녀가 실종된 날과 같은 날이면 꼭 누군가 그 집을 지나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영은 자신이 겪은 일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그때 듣던 목소리가 여자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지영은 폐가 근처는 물론 그날 귀가했던 길마저도 지나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해 경고하며 저녁 늦게는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마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다른 지역에서도 공포 이야기가 되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다. 폐가에 얽힌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낯선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창작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어느 늦은 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한 아파트 단지에 홀로 살고 있는 미연은 평소대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15층에 위치해 있어 창문을 열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소리가 거세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얼른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눕자 시계는 이미 자정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미연은 알 수 없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일반적인 바람소리나 가전제품이 내는 소리와는 다른 아주 낮고 희미한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또렷해져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문 뒤편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에서 완전히 깬 미연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방문 밖 거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방에 불을 켜보았지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걸까? 미연은 인터넷에서 본 여러 공포 경험담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을 때 그 뒤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방에 잠긴 채로 그녀는 가족에게 전화를 하려 했으나 어디선가 들어오는 더 강한 중얼거림에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미연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경찰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금방 출동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긴장이 가득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다린 지 1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경찰과 함께 거실로 향했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그녀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경찰들 뒤편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층 아파트의 외벽, 거센 바람 속에서 그녀의 집을 응시하는 검은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득히 깊은 검은 눈을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다시 몸을 돌린 순간 모든 것은 멈추었습니다. 그 이후로 리언은 그 집에서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날 그녀가 본 것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리언은 여전히 밤이 되면 그 끝없는 중얼거림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산장을 들려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산장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밤이 되자 숲속의 어둠이 깔리면서 부쩍 긴장감이 돌았다. 산장은 꽤 낡아 보였다. 벽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본 공포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맞췄다. 그는 오래된 산장에서 일어났다는 귀신 이야기를 꺼냈다. 그 산장에는 예전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 산장에는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내심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통해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흐느낌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소리에 집중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두려움을 참고 용기를 내어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어둡고 길게 이어져 있었다. 발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던 순간 갑자기 불이 꺼졌다. 나는 쏘스라치게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친구였다. 그는 내 비명과 동시에 더 큰 비명을 질렀다. 친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도 방금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우리 둘 다 그 현장을 벗어나자고 했다. 우리는 방으로 돌아가 다른 친구들을 깨워 이 상황을 설명했다.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자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산장을 나서기로 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마침내 우리는 차에 도착했고 서둘러 산장을 빠져나왔다. 숲속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도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산장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누군가 그때 그 산장 기억나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면 모두들 눈을 돌리며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작은 도시의 오래된 아파트에 새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그저 저렴한 가격과 괜찮은 위치에 만족했지만 이곳에 머무른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파트는 매우 조용했지만 매일 밤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벽을 긁어내는 소리 같기도 했고 때로는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2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해 지쳐 그저 무시하고 잠들기로 했다. 그러나 소리는 매일 밤 반복되었고 나는 점점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그날도 결국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고요한 집안을 둘러봤다. 소리는 나 혼자만 듣고 있는 듯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춘 것을 발견했다. 시계는 정확히 새벽 2시에서 멈춰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가 말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관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오래 전에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10여 년 전 이곳에서 한 여자가 의문사했다. 그녀는 미혼이었고 독립적인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2주 후에 아파트 내부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시계가 벽에 걸린 같은 시점 새벽 2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끝내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그 사건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혹시 그녀의 잔재일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고 결국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오컬트 전문가를 초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집안을 조사한 후 집에 영적인 존재가 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간단한 의식을 통해 그녀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촛불을 밝히고 그녀의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공포스런 침묵 후 전문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불운한 사고가 아님을 알리고 싶어 했고
아직도 이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소망은 단 하나, 억울한 자신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사건 파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기록과 증언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그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한 사업가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리게 된 후 이상한 소리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고요한 이 아파트에서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경험을 잊지 못한다. 때때로 그녀가 나에게 속삭였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진실은 항상 밝혀질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이 아파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말이다. 이 작은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닌 진실을 찾은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로 남았다.